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과 10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구제해 줄 수도 있는 입장에 서 있는데요. 섣불리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끝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저희 가족에는 항상 평화만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지금 생각해봐도 동서의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성격상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여태까지 살면서 입 밖으로 욕 한 번 한 적 없을 정도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타협을 보는 성격인데요. 반대로 동서는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일단 화부터 내는 바람에 몇 번이나 놀랄 정도로 동서의 성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은 이런 동서의 행동들 때문에 서방님을 따로 불러 문제점들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성격이 나온 터라 서방님도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아 보였죠. 동서는 박사를 취득하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저는 평범한 주부라 그런지 함께 모이면 은근히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동서의 행동들이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데 문제는 동서가 귀를 닫았는지 제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동서, 지금 내가 하는 말 안 들려?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대화조차 섞기 싫다는 거야? 제가 형님이랑 말을 섞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쓸데없는데 제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서요. 형님 할 일 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대화 좀 하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안 좋은 감정을 키운다는 거 몰라? 내가 봤을 때 배울 만큼 배운 동서가 하는 행동은 내 딸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댁에 왔으면 어느 정도 눈치껏 행동해야지. 아까도 가족들 전부 정신없이 음식 준비하고 있을 때 동서는 뭐 했어?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었잖아. 시부모님도 움직이시는데 동서가 얼마나 잘나길래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집에서도 안 했어요.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할 시간에 공부했었거든요. 좀 전에도 굳이 제가 나설 필요는 없었잖아요. 인원도 많은데 뭐하러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요. 밥 차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달려들어서 좁은 공간에 몸 부딪히며 북적거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건 동서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다들 겉으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었지만 다음부터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땐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조용히 얘기하진 않을 거야. 형님,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제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시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재수씨, 말이 좀 심하네.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손윗 사람한테 지금 너무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손님인데 대접은 받고 살아야죠.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시간 내서 시부모님 얼굴 뵈러 오는 건데 더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만하시죠. 동서는 눈을 치켜 세운 뒤 저와 남편을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건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있다가 뒤늦게 합류한 서방님과 시부모님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놀라셨는지 시모는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험악해질 뻔한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오셨어도 집안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동서는 남편이 한마디 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서방님한테 집으로 돌아가자며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행동을 보여주었고 서방님은 시부모님께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며 급하게 동서를 뒤쫓아갔네요. 모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동서의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멍하니 현관문 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남편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한 번만 더 버릇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는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는 동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었죠. 서방님이 동서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는 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던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를 빼고 서방님과 저희 부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시부모님은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시려는 듯 보였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성격에 우리 모두가 속아 집안이 무너지려 하는데 이런 문제를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기 위해 모이자고 한 거니까 서로 의견 좀 내보자.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붙들고 있어요. 그냥 이혼해라.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시간만 끌다가 우리 집안 망하겠다. 저도 어머니 말에 찬성할게요. 둘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는 저희 모두를 무시하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을 수는 없다니까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동생 나이 때문에 지금 놓치면 언제 또 결혼하겠냐고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일을 진행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때요? 서로 한데 모여 이 일로 지금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집안의 가장은 너 아니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행동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갈 거야? 가족이 모일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나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냉정하게 말을 하기가 내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서. 어찌됐든 우리도 부부인 건 맞잖아. 그래서 지금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을 한번 봐봐라. 꼴의 교수라고 우리 가족 전부를 무시하지 않나? 어른을 가르치려 들면서 내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잖아.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모두가 동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시동생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한테 어떻게 쓴소리를 하냐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네요. 동서가 시댁 집안의 가족이 된 만큼 저희도 최대한 배려하며 이해해 주려 했었지만 그런 호의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동서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돌아간 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그리고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오는 주말에 동서를 시댁으로 부르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임신일 것 같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약간의 몸살 기운처럼 미열도 있었고 울렁거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획에도 없었던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동서의 문제보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기뻐 날뛰시며 동서의 일은 아예 잊어버리셨어요. 우선적으로 제 몸부터 생각해야 된다며 저를 아껴주셨고 시부모님의 관심과 축복 속에서 동서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시부모님 식사 초대로 시댁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 동서의 한마디에 또다시 좋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았죠. 두 분이 부부금실이 좋으신가 봐요?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긴 거라면서요.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도 높다고 하던데 아이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좀 숨 좀 돌리실만 하실 텐데 또다시 육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또다시 출산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살아야 되잖아요. 형님 인생은 애만 키우시다가 좋은 시간 다 보내시겠어요. 저는 어차피 아이 계획이 없거든요. 몸매도 망가지고 임신하는 순간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엄마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 번뿐인 인생 육아로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건 정말 미련한 짓 같아요. 그렇다고 형님 보고 콕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해드린 것 뿐이에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할 거면 입을 다물고라도 있던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말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못돼 처먹었네.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그러길 바란다는 거니? 그리고 애를 가지지 않겠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아들, 너는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 알고 있었니? 말을 못하는 걸로 봐선 서로 벌써 대화가 끝났나 보구나.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희들끼리 모든 걸 결정하고 살 거면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교수라고 좀 나을 줄 알았더만 말버릇도 더럽고 자기보다 어른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이득일 것 같다. 어머님, 저 서운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말도 못해요. 그냥 여러 가지 통계상 봤을 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건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라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건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죠.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아이 낳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그땐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모를 안 좋은 일들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막내 며느리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동서의 행동은 새로웠어요. 양파 껍질 까듯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는
가족 전체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너무 당당한 모습들이 나중에는 저희가 잘못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동서는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동서가 어떻게 박사가 되었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특이했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난리를 치자 동서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낸다면서 먹을 만큼 먹었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또다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는 동서의 행동, 혈압이 오르셨는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시더니 시동생에게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시며 최대한 빨리 둘이 갈라서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도 동서의 막말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길래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만 할 정도였어요. 뱃속의 아이가 꼭 장애로 태어나길 원한다는 그런 눈빛을 보이면서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던 시선들을 조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도 눈치는 있는지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동서와 엮이고 싶지가 않아 따로 연락을 안 하며 지냈었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막달이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동서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10달의 시간은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들었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기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를 떨며 한층 업된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시도했어요.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동서는 저와 어딜 함께 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었는데 곧 출산 예정이라면서요? 움직이는 것도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출산 전에 저와 잠깐 어디 좀 다녀올 수 있을까요? 형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잖아요. 대화도 좀 나누고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멀리 가는 건 아니고 형님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잠깐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아는 지인도 몇 명 오는데 저 혼자 가는 것보다 형님이 옆자리를 채워줬으면 하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이가 회사 일이 많이 바쁜지 같이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을 무턱대고 가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나도 이제 곧 출산 예정이라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도 걱정이 돼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지 못하겠네.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저는 형님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 테니까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동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진 않았지만 어느 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를 저도 함께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을 동반해서 온다며 시부모님께서 같이 가시기에는 자기를 워낙 안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죠.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앉아서 자리만 채워주면 된다고 하길래 제가 동서에게 잘하면 동서도 가족들에게 잘할 것 같아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은 뒤 남편에게 동서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알려줬어요. 당연히 가는 걸 처음엔 반대했지만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동서와 만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거라 어색하기는 했지만
동서는 저를 보며 밝게 웃어 주었어요. 가는 동안 입을 멈추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어느 정도는 긴장이 풀리게 되었죠. 막달이라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도착한 곳의 위치를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문자를 전송했어요. 그리고 동서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꽤 큰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꽤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동서를 둘러싸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죠. 동서는 뒤에 있던 저를 소개해주면서 자리로 안내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앞치마를 두르는 돌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봤네요. 형님, 오늘만 봐주세요. 여기가 사람들끼리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공간인데요.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인데 저 혼자 자리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형님 요리 실력도 좋아서 금방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분들도 같이 협동해서 음식 만드는 거 보이죠? 저희도 똑같이 한 다음 앉아서 각자 만들어 놓은 음식 먹으면서 시간 좀 보내다가 가시면 된다니까요. 막다린 형님한테 제가 어려운 부탁하겠어요? 음식은 금방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런 자리라는 거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거야? 솔직하게 미리 설명해 줬다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실까봐 얘기하지 못했어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신경 좀 써 드릴게요. 동서는 테이블 위에 꽤 많은 식재료를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괜히 저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동서에게 화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있는 재료들로 음식 준비를 하게 됐는데 동서가 옆에서 잠깐 도와주는 척 하다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를 반복하면서 꽤 오랜 시간 음식을 만들다 보니 몸에 꽤 무리가 왔는지 다리가 후들거리길래 혹시라도 진통이 시작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곤 다가오셔서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만든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은 뒤 하나 둘 자리에 착석하길래 저도 숨 좀 돌릴 겸 앉는 순간 밖으로 나갔던 동서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지자 눈치 빠른 동서는 저에게 서둘러 다가와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송하다며 이해해달라고 얘기한 뒤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빼고 전부 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듯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보니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막달인 저를 꼬셔서 10인상을 차리게 만든 거였네요. 그런데 꽤 무리를 했는지 아랫배가 진통이 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동서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겠다며 한 입 먹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예요? 무슨 맛이 이래요?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셔서 대충 만드신 건 아니시죠? 저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래서 회사분들이 형님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래도 꽤 음식을 하는 것 같아 부른 건데 분위기만 망쳤잖아요. 볼일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옆에 있어봤자 할 말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오늘 고생하신 일당이에요. 10만 원 넣어드렸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음식도 버려야 할 지경인데 드리는 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신 게 있으니까 챙겨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 돈으로 택시 타고 가시면 되겠네요. 멀리 나가지 않을 테니 살펴가세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맛도 지능이 높아야 잘 내는데 저희 형님이 지능이 낮아서 음식이 이 모양 이 꼴이네요. 그냥 술이나 한잔 하시죠. 동서의 행동은 저를 눈이 뒤집히게 만들어 버렸고 제가 만든 음식들을 전부 동서의 머리 위로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고 있었는데 그날 저에게 했던 행동은 저를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 버렸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목소리 높여 화를 내거나 욕 한 번 한 적 없었던 제가 동서에게 처음으로 온몸이 떨릴 정도로 막말을 퍼부어 버렸네요. 동서도 자기 머리 위로 음식들이 쏟아져서 놀랐는지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동서를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피하라는 말에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렇게 택시를 타기 위해 배를 손으로 받치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택시도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던 도중에 동서가 일을 크게 만든 터라 연락을 하지 못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남편이 하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동서가 저를 부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몸도 무거운 상태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순식간에 제 앞으로 달려온 동서는 자기 머리 위로 음식을 쏟은 걸 용서할 수 없다며 막달인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별것도 아닌 게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며 길거리에서 난리를 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대신 저와 동서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이미 동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성격 모르냐며 오늘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바닥에 있던 돌을 저에게 집어 던졌네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온몸이 떨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멀리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사람은 제 몸부터 살폈습니다. 은경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저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이니? 삼촌,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말을 하자면 좀 길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동서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김영서, 일단 저 여자부터 붙잡아.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멀리에서부터 봤던 행동을 보면 그쪽은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임산부인 내 조카한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고 배 속에 있는 아기를 잃을 수도 있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법적인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은경아, 일단 병원부터 가도록 하자. 제가 결혼할 때 얼굴 한번 보고 그 이후로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삼촌은 정부 종합청사에서 법무부의 법조인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었죠. 정말 다행히도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발견하셔서 더 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은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와 아이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막달인 임산부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 쳤다는 건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몸부터 살폈고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다행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지만 모두가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동서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동서에 대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문제는 동서의 집안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합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서는 지금 현재 징역을 받던지 합의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받게 될 텐데 남편은 무조건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동서는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진심일까요? 저는 사람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